국내 정치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전 당원들의 표가 균일해지면서 말 그대로 당원의 정당, 시민의 정당이 된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도 선거에 불복하는 무리들, 그리고 아직도 분란을 고의적으로 획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주는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만 아닌 척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선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 송작가 TV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금 민주당 내 분열 사태의 원인과 전망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 송작가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의견이다라고 들으세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자꾸 논평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송 작가님한테 말이 길다. 입 닫아라. 방송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송 작가 TV에 와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 묵은 방송 듣고 싶어요? 지분의 90%가 내 목소리인데? 송 작가 TV는 송 작가님이 말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인데 여기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방송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희 뭐 먹고 살아요? 예. 자, 정청래 대표가요. 공식적인 전당원 투표에 앞서서 당원들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여론을 파악해서 합당의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전당원 토론과 여론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은 이제 1인 1표자가 된 거, 좌절을 못 시킨 데 대해서 너무 화가 나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단체방을 돌리고 있는데 단체방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막 그거와 관련된 기사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건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모인 단체방에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조선일보가 알고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의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대의원들한테 투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나 메시지들을 보냈기 때문에 투표하기 싫은데 투표 안 하면 기권인 건데 내지는 나는 투표를 안 하고 그걸로 반대 의사를 내려고 했는데 당에서 억지로 투표하라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부정투표라는 거야. 아니, 안 할 마음이었으면 그 연락을 받고라도 안 했겠지. 참가를 안 했겠지. 반대 누르면 되잖아, 싫으면. 그럼 싫으면 반대 누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투표를 강요했기 때문에 부정투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선이나 지선 때 여러분 투표하러 가세요라면 이거 부정투표예요? 부정선거 했네. 아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란 놈들의 단체방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억지로 부정투표가 아니라 억지로 투표하라고 강요를 해갖고 겨우 52% 넘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나 다르면 그런 게 어딨어. 투표에서 결과가 나오고 50% 넘었으면 이긴 거지. 저기요.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가 투표를 많네. 해야죠. 왜 투표를 안 해요? 민주시민이 그냥 시민이 아니고 투표를 하고 자기 권리, 자기 책임, 의무를 다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투표의 의미, 당원들의 참여, 개인적으로 당의 어떤 정책을 투명화하고 당원들을 물어보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도 말 많은 이 당 통합에 관한 것도 일단 먼저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민주당 자체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왜? 민주진영 조사를 했더니 70% 찬성인데, 저기 보수 쪽 패널들한테 조사해보면 뭐 4대4 똑같다는 등 오히려 반대가 많다는 등 믿을 수 없는 표차가 나잖아. 30% 이상 표차가 나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투표 여부 결정하자.
진행 과정에 대한 동력을 거기서 삼자 그랬더니 그거 자체가 비겁하대잖아. 어? 당원 뒤에 숨는 게 비겁하다고 한준호 의원이 얘기를 했죠. 아니, 뭔 소리예요? 당원이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는 게 왜 비겁합니까? 그리고 어제 한준호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지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시발로만 너 말 잘했다. 시발로만 그래놓고 니는 왜 최고위원 던지면서 경기도지사 출마했는데? 그러니까 민생이 그게 중요한데 니 왜 선거 출마했냐고. 우리가 처음에 그거 하지 말랬잖아. 지금 중요한 게 내란 척결이고 민생이니까 제발 민주당 의원들 지방선거에 침 흘리지 말고 일 좀 합시다라고 우리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 미친놈아. 근데 너는 왜 최고위원 던지고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나갔냐고. 선거가 안 중요하다며. 민생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이가 없네 진짜. 너는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가 되는 거야. 물론 경기도의 민주당 후보라 그러면 당선 확률이 80% 아니 90%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숱하게 많은 내부 후보들을 내부에 있는 경쟁자들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추미애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 김동연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여론조사 내지는 앞으로의 후보 공천에 대한 거는요. 밀실다락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응? 옛날에 뭐 김동연이가 무슨 경선 통해서 됐어요? 당 안에서 내부에서 투표도 안 해보고 그냥 밀자 그래갖고 걔 갖다가 밀어가지고 경기도지사 시켜놨더니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어떤 정책 만족도 꼴찌하고 가장 잘 나가던 경기도를 가장 최하위로 밀어내린 게 지금 김동연이잖아요.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지금이야. 근데 아직도 지금 있는 상황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만 잘하면 그냥 지방선거는 이겨.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만 신경 써라는 얘기가 똑같거든. 그럼 당 내의 문제는 결국은 여론 수렴하지 말고 당원들 그 정치 모르는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인기 투표로 정하지 말고 그냥 내부 조직들이 사바사바 해갖고 후보 뽑자 이런 거예요. 그 말이죠. 응. 그 말인 거야. 안 돼. 그 말밖에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준호 의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말 자체가 어제 했던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거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뭐 국회가 지도부가 이상하다며. 지도부 아니었어? 지도부였다가 선거하려고 자기 당선되려고 경기도 선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선거가 안 중요하다? 그러면 정당이 선거가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표심이 아니 당원들의 민심이 안 중요하면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 니들은 뭐 나는 이거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내가 어제 얘기했죠. 해당 행위가 이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한준호는 왜 저기를 갔나? 경기도를 후보한다고 갔나? 그리고 김병주는 왜 또 경기도지사 선거한다고 갔나? 나 이 생각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를 위협하기 위한 그렇죠. 그 수법으로 그렇게 출마를 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 결국 이현주까지 던졌으면 다시 비대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비대위로 가게 됐을 때 다른 어느 사람을 내세워도 그 비대위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안 나오니까 저지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김병주 의원도 자기가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까? 의문이 엄청 제일 크고 김병주 의원도. 그리고 한준호도 지금 무슨 경기도지사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현주도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 나갔어. 지네들끼리 내부에서 나눠 먹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입 후보자들 쫙 깔아가지고 나중에 지네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표몰이 하게 되면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1인 추천으로 단일 후보 될 수 있다. 이따위 그림을 꿈꾸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당대표가 당원한테 물어보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겁한 위반 거라잖아. 상황인 거고, 비겁한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을 사퇴시켜서 비대위를 꾸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각 내부에서. 저는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친명 세력이라는 사람들 욕먹으니까 대신에 이현주가 남아서 감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짠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예. 그래서 저는 일개 의원이, 이현주는 대놓고 언년이는 욕해야 되는 거고, 하는 짓은. 왜냐면 1인 1표자 끝났는데도 뒤에서 씹어대면서 사실은 52%밖에 안 되는데, 당대표에 대한 신임이 없다.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을 공경하게 하고 다니고, 대통령도 레임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현주는 당연히 지금 징계를 시키든 출당을 시켜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이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합당 논의를 놓고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지네들 말이 대단한 것이냐, 시비를 털고 있는 이 부절종자들, 내부에서 소란 일으키는 자들은 다 그 나름대로 다른 속셈이 있다라고밖에 안 봐야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어렵고 힘들면 저 옆에랑 그냥 당원한테 물어봅시다가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당원한테 물어보면 어차피 지들이 지니까 그거 물어보는 건 공산주의야. 인민민주주의야. 내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 당대표 날려버리겠어. 이게 무슨 정치예요. 패거리질이지.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다를 엄청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제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이 맞는지. 자, 처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그 친명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재명 아예 없었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거의 없어. 근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육두품. 그러니까 신라 시대로 따지면 육두품이야. 성골 진골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그 시민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장이 된 케이스인데 나머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들은 그때부터 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운동권이었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서울대 하던 무슨 조국이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이게 뭐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끼리 뭐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사람 별로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없어. 중앙대 애매해. 변호사인데 뭐 개도 개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아무튼 좀 가까이 하기 좀 그래. 이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 예전 주류 사람들이 볼 때 좀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했는데 왜 우리 인정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이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왜 우리 이재명 개뭐 왜 이렇게 떨어뜨리지? 뭐 공천도 못하게 하지? 하는데 이 주류 성골 진골 입장에서는 야, 쟤들은 좀 스펙이 떨어져. 너무 거칠어.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전부 다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리는 얘기는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의사 되고 대통령 되고 해서 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세상이야. 이들 다 죽었어 하면서 친명 친문으로 갈라칩니다. 그래서 친문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친문하고 친명 사이에 약간 흐린 사람들을 친명으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 계속 친명으로 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잘 해볼 거야. 우리가 해볼 거야. 니들 다 뒤졌어. 라고 했는데 정청원 대표 1인 1표를 하는 거. 근데 대의원들이랑 내가 볼 때는 지금 이현주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3일 전인가? 2, 3인자가 대권혁명을 표출했다. 민주당 주류를 교체 시도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지가 주류야? 주류가 뭐냐면 지금 친명이란 소리야. 자기들 나름대로의 친명이 있어. 나는 이게 나름이 싫어. 참칭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른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새끼들이 초선들을 부추겨가지고 지금 당문화 개혁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에는 아예 처리해줄 마음이 없고 지금 당장에 정치적으로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다 이걸로 미룬단 말이야. 합당
합당 논의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합당 논의 때문에 내란 종식이라든지 검찰 개혁이 밀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동시에 다 못해? 그거 멀티플레이 안 돼? 합당하는 거 결정 나기 전에는 그럼 니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야? 이거를 담당하고 이렇게 완장질을 하는 새끼들이 사실은 오히려 권력력이 있는 새끼들 아니냐는 그래서 거죠. 지금 내가 생각에 이현주가 이런 말 하자면 친명이 지금 주류입니다. 주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근데 난 이게 나도 친명이 싫어. 없어. 아니,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난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의원도 다 구원 삼고, 안 구원 삶아도 이제, 이재명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갑자기 1인 1표제를 바꿔버리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다 무너져요. 정청래가 얘기했잖아. 이제 개파 정치 끝났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야, 니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를 밀어붙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칭찬을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앞으로 민주주의의 구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고, 1인 1표제는 거기에 가장 필요로 한 기본의 원칙이었어요. 이거를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개파가 없이 조용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와서 이른바 당대표 선거에서 해갖고 7대3으로 깨진 박찬대를 비롯한 이른바 중진 의원들이 모여갖고 이따위 텔레그램 단체방을 돌리고 내용을 조선일보에 풀고 당대표가 전행을 하니 안 하니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인민분지주의니, 심지어 당대표를 비대위로 넘기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의원들을 다 사퇴를 시키겠다더니 지금이 그거 할 때냐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그렇게 됐어. 그럼 1인 1표까지 왔어. 그거는 됐잖아. 그러면 왜 합당을 반대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에 기득권이었던, 지금 기득권으로 하려고 했던 그 친명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자기 사람들을 한번 꽂아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게 됐잖아. 생겼거든.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선거에 져야 됩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적이 나빠야 돼. 이걸 통해 갖고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선이 초대박을 터뜨려 버리는 순간 지네들이 얘기하는 개파 정치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정치를 앞으로 이기기 위한, 선거를 이기고 국민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주권, 결정권을 당원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논리를 지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싶은 거야. 그걸 하는 정청래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져야 되냐? 제가 케이스별로 하나씩 얘기해볼게요. 자, 합당을 만약에 안 했는데 민주당이 패배합니다. 만약에 부산 경남에도 못 가고 압도적인 패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경합 지역에서의 석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합당 안 했을 경우에 저요. 지면 어떻게 되냐. 정청래 당대표 책임은 당연히 나오고, 두 번째, 조국혁신당 때문에 표가 갈라서 졌다 하면서 그 전부를 다 적폐로 몰아갈 수 있을까. 1번. 자, 합당을 안 했는데 이겨. 그러면, 야, 정청래 때문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야. 그리고 정청래가 괜히 합당한다고 분란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하마터면 질변했는데 그리고 겨우겨우 이겼잖아. 그리고 조국혁신당 때문에 표 갈라져가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조국혁신당 때문에 못했네? 정청래 조국혁신당 아웃.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에 패배합니다. 그럼 만약 패배한다고 치자. 그러면 정청래 당연히 정청래 당대표 책임론 가고, 조국혁신당 때문에 중도표 못 받아줬네? 라고 할 겁니다. 들어오는 니네들 도로 나가. 이렇게 나가리를 시키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합당을 했는데 이겼다.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지. 니들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속셈이 있는 자라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변수라고나 할까? 변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소나무당이 합당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송영길 1인 개인당이긴 하지만 그 개인 하나가 민주당을 위해서 당대표까지 했었고 헌신했었고 지난번 대선 때를 비롯해 옥중 투쟁을 해가면서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가 했었던 노력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 송영길 대표의 복당 요구를 한 번을 안 받아주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복귀하면 조국보다도 민주당 안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 민주당이 없던 사람이고 신참인 거고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진짜 친명으로서 아니면 당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큰 사람이에요. 이 복당도 또는 합당도 이건 얘네들은 분열 정죄라고 거절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리트머스를 주는 거예요. 송영길, 소나무당 합당시켜요. 그거 하는 거 보고 한 다음에 시민들 여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민주당 출신인 사람이 밖에 나가갖고 핍박받았고 그 죄를 다 스스로 증명하고 지금 정상적인 정치인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까지도 왜 민주당은 못 받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나는 양쪽에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야. 조국하고 송영길 중에 누가 더 당에 도움이 될 사람이고 누가 해를 끼칠 사람입니까? 송영길이 돌아오면 송영길 때문에 지방선거를 진다. 내일 송영길 때문에 중도표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건가요? 그러지 맙시다 진짜. 아무튼 그리고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 패배거든요. 이번에 잘 뛰나 안 뛰나 감시해야 돼.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자, 관련해서 오늘 좀 재밌는 기사가 떴는데, 미국하고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을 국힘을 시켰다 그래갖고 막 까고 있어요. 내란 정당한테 막 이런 걸 주고 얘들이 협조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거 제대로 처리되겠냐? 도대체 뭐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국힘한테 주는 거냐? 저는 이것만큼 그 질문과 비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을 줘야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어제요,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미자가 맡어. 지금까지 이미자가 3개월 넘게 정부안 5개 다 붙들고 계류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활동 기한이요,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이전에 이 결의안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어서 한 연말까지 끌고 가. 그래도 뭐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사실 이거는요, 민주당 입장에 양보 내지는 후퇴가 아니라 폭탄을 걔들한테 던져준 거야.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면 트럼프가 빨리 돈 넣으란 말이야. 200억 달러 올해 넣기로 한 거 넣으란 말이야. 이러고 또 얼마나 연병을 하겠어요. 알래스카로 그 돈 싸달라고. 근데 결국 민주당이 8명이니까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럼.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얼마든지 줘도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EJ 아니겠어요? 네. 난 이미자가 잘한 거 그거 하나. 투자 관련된 특별법 5가지 붙들고 있는 거, 난 그건 칭찬해. 안 한 만큼 우리가 핑계거리가 생긴 거니까. 왜 FBI한테 이미자를 잡아가라 그래,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 CIA에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CIA에 고발해요. 미국에 빨리 돈 퍼줘야 되는데 이미자가 그거 안 하고 있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가 그냥 주진 않았을 것 같고요. 주고 뭘 받았는지가 사실 더 궁금해요. 우리도 받아와야지 주기만 해. 자, 위원장 네 줄게. 누구는 우리 이거 줘라고 했을 누가 거잖아요. 쪽하고 이거 맡을까요? 난 나경원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누구든 장자리면 저쪽 애들은 상관없이 환장을 좋아할 거예요. 하고 내가 장을 맡아가지고 미국 대미 투자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면 그래도 프레카드 걸어 괜찮으니까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근데 이 이거는 일을 할지 제가 두고 볼 봐야 때는 되겠습니다. 국힘이 그 전에 정부하고 미국하고 맺은 그 MOU에 대해서 국회 정식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한 거를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꾼 이게 거예요. 우리가 비준 동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빼박이니까. 빼박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우리 목을 조를 아니 이유는 미국 없잖아요.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 철폐하라고 트럼프한테 요구하고 있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걸 먼저 해결을 하겠다고 한덕순이 세상목이야? 뭐 미국 채권 샀어? 아무튼 요거는 비난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정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월말까지 또는 6월 지선까지 절대 합당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걸어놓고 언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합당 반대, 합당 찬성으로 갖고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은 브레이크를 걸고 이 브레이크 때문에 개혁법안이라든 민생법안이 늘어지는 모든 책임을 정청래한테 씌울 겁니다. 절차적 이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의사. 그 절차적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한인 당원들한테 물어보자는 제의 자체를 이게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놈들의 궁색한 논리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저는 어찌됐거나 투표 말고 여론조사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막 맨날 기레기들이 신나가지고 떠드는 거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레기들이 신나서 떠드는 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기레기들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걸러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기레기들이 누굴 편들고 있고 어떤 식의 분란을 만들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은 확실하잖아. 조중동이 미는 놈은 민주당의 적이에요. 그래서 막 난리 쳤는데 1인 1표제를 가지고도 막 난리 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85.3%가 찬성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레기들이 저 난리를 치고 민주당 내부에서 특정 계파가 난리를 치고 있어도 당원들은 볼 건 다 보고 있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이현주나 찐명이라는 사람들 이번에 하려다가 안 된 거 그거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처럼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협잡질로 됐습니까? 자기네들 따먹고 권리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먹기로 했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했어요. 왜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짓을 하고 있냐고. 실력으로 입증을 하세요.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이나 선거나 전당대회에서 의결은 100% 민주당원들의 권리당원들이 주도하는 8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는 이 당원들의 주권을 통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왜 우리 당에 관한 입장을 물으면서 우리 당 소속도 아닌 일반인들한테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대중적인 여론을 수렴한다 해서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당원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는 게 그게 민주적인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대선에서 질 때도 불복을 안 했고 어떠한 표결에 따라서 이어진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고 있는 거고요. 조이대나 저 미친 사법부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게 원칙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존중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 그걸 해야 될 의원이라는 놈들이 그것도 초선도 아니고 3선 4선을 하고 당의 최고위원이니
대표를 했던 애들이 지금 있는 당대표를 흔들고 지들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당을 분란 상황에 몰아넣어놓고 파업을 한다고? 태업을 한다고? 지금 태업 상태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다 합당 논의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섰다는 거야. 셧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냐고. 절차가 닷 같으면 니네들끼리 모여서 나름 회의를 하든지 간에 일단 정해진 시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해. 민생보험과 개혁법안 통과시키고 관련된 소위들 돌리고 그러고 남는 시간에 텔레그램을 하든 술을 처먹으면서 얘기를 하든 어떻게 정책을 밀어낼까 어떻게 우리 권익을 지킬까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국민들한테 우리 말 맞잖아. 이제 대놓고 국민들 무시하면서 니들 말은 다 틀려. 똑똑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 거야. 이따위 티내지 말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재명 개가 있었다면 그 개들의 그 육두품으로서의 그 서름은 있겠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 남들 근데- 다 누렸는데 내가 된 상황에서 이걸 봤구나. 근데 그게 아쉽냐? 그 방식을 그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왜 친문들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걔도 해먹었는데 우린 못 해먹네. 그거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 하는 얘기 그거잖아. 기득권 못 내놓겠다는 거. 정관 예우 못 내놓겠다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선거를 쥐게 만들면 안 되잖아. 어제 한준호 나와가지고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면 대통령한테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분간을 못한다, 뭐 일방적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뭐 저희 생각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아무리 흔들라고 당을 흔들라고 해도요. 국민들의 이 당원들의 대중적 지성이 70% 80% 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시민의 힘인 거고요. 자, 그리고 송 작가님한테 자꾸 정치를 모르네, 정치평론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럼 본인이 채널을 만드셔서 본인 얘기를 하시면 그래. 되잖아요. 본인 할 네. 얘기 하세요. 네. 여기 네. 와서 네 모르니까 네 입 다물어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더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시니까 본인의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제가 아까 시나리오 4가지 말씀해드렸죠? 그대로 될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 자, 뭐 5,000원 후원까지 해가면서 반대 의견 던져주는 분도 계신데 이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동의하지 않는 선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재동의가 필요하십니까? 저도 듣는 분의 반발에 동의하지 않는데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듣고 계신 방송에 몇 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공감을 가지실지 반감을 가지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송 작가 TV는 할 얘기는 하고 이 얘기들이 이 시간의 기록,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자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 때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이니 뭐 병립형이니 할 때 반대 주장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정하니까 그대로 갔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나오면 그렇게 해봅시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당원 무시하면서 뭐 당원 투표도 못하네, 인민민주주의네, 지방선거가 안 중요하네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말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건설적으로 살자 다들. 네. 다 이게 당원들을 위한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